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견을 얘기하고 맞서는 관료들이 줄줄이 잘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전 비서실장, 국무장관, 그리고 최근에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최근 경질이 통보됐습니다. 그는 내달 15일 물러나게 됩니다. 국가정보국장은 미국 내의 정보기관 16개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당국이 이 정보기관의 네트워크에 구멍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새로운 자리를 신설한 것입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 이런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들을 줄줄이 자르는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가 과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리얼미티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맡으면서 그가 맡았던 대사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이 역할이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트럼프의 인생에 설계된 그런 리얼미티 프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You are fired 전문 대통령 트럼프. 그런데 저는 이번 댄 코츠 사건에서 과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싱글러브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왜 건강한가? 미국이란 나라가 왜 강한가?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이 절대로 제왕적 권력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 용기 있는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자기의 직을 내걸고 이런 용기 있는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위대한 나라요. 미국은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가 옆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대통령에게 대드는 정보부장은커녕 미국의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서 김정은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이나 질질 짜는 이런 울보 소년이 이 나라의 정보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대통령이 완전히 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해대도 누구 하나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는 관료 아니 군 고위장성 아니면 언론계의 무슨 공영방송 언론계의 책임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관료들의 나라 대한민국. 이번에 제가 댄 코츠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잘린 댄 코츠라는 인물은 대단히 노회한 76세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 하원의원과 상원을 합쳐서 근 30년 가까이 정치인 생활을 한 인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천거로, 펜스 부통령도 인디애나주 출신입니다. 천거로 트럼프 정권의 초대 국가정보국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6년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 외교적인 전문성과 나름대로 오랜 정치 활동을 통한 노회한 그래서 16개의 정보기관을 전부 다 총괄하는 그런 강한 그립을 가진 이런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세 번째, 북한과 러시아, IS, 이란 이런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베트남 회담 트럼프가 이 파국으로 몰고 갔던 베트남 회담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얘기했던 협상을 잘하면 이 김정은이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죠. 러시아 문제를 놓고서는 트럼프는 항상 러시아가 지난 자신이 승리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이 트럼프의 그런 주장이 있은 직후에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아주 명시해서 미국인들 앞에서 대통령의 공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IS가 척결됐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대놓고 하는 자신의 치적 자랑입니다. 그러나 댄 코츠는 IS는 괴멸되지 않았다. IS는 여전히 중요한 세력으로 남아있다. 언제든지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의 정보 판단을 부인하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쌓여서 이 트럼프가 댄 코츠를 이번에 경질한 것입니다. 제가 5번째도 얘기해 놨지만 그동안 백악관 비서실장,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미국 국가정보국장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달에 집권을 했을 때 당시에 연방수사국장을 맡고 있었던 인물, 그 전에 오바마가 임명한 인물이죠. 코미 FBI 국장. 코미 FBI 국장은 트럼프가 집권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관련됐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런 의혹에 대한 FBI의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코미 FBI 국장을 협박했습니다. 수사를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당신은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 충성 맹세를 강요하고 수사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트럼프와 4개월간에 걸친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코미는 미국인들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코미를 잘랐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1977년에 주한미군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투스타 소장,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군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카터 미국 대통령에 맞서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북한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이듬해인 1949년에 미 군정을 담당했던 미군 세력이 한반도로부터 철수를 합니다. 그 이듬해에 1950년 북한 공산 집단의 대규모 남침이 이루어졌습니다. 1972년, 73년 파리 평화회담 때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975년 베트남은 완전히 공산화가 됐습니다. 싱글러브는 역사의 이런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이냐, 그것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싱글러브를 소환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싱글러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와전됐다, 잘못 인용됐다, 이렇게 카터 대통령에게 변명하라. 그러면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싱글러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싱글러브는 나중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때 잘못된 인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잘못된 인용이 아니다. 정확하게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을 한 거다. 그리고 내가 중장이나 대장이 되기 위해서 내 별 몇 개보다도
내 별 몇 개와 수백만의 목숨을 바꾸자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수백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군해서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사상사들의 숫자, 그들과 내 별 몇 개를 바꾸자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싱글러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보부장들은 FBI 국장이건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미 국가정보국장이든 FBI 국장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이렇게 대들고 맞섰는데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은 완전히 김대중 노무현 시절서부터 좌파 정권의 똘마니가 돼서 이 좌파 정권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 자금을 갖다 주고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퍼주기를 하고 엉뚱한 평양 정상회담을 하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문재인의 평양 방문이라든가 이런 완전히 대북 경계태세의 허물기, 대북 군사 합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정권의 일종의 완전히 북한 김정은에게 몰입되어 있는 이 정권의 똘마니 광대가 되고 있습니다. 울보소년 서훈, 댄코츠와 서훈,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